네, 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한 주식과외 1타. 매주 금요일마다 특강으로 함께해줄 오늘은 손지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다 떠는 느낌으로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를 전해주실 텐데요.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SK증권 여의도에서 다니고 있는 여의도에서 돈 좀 만지는 주식으로 돈 잘 버는 여자 손지수입니다. 네, SK증권에서 소위 돈 좀 만지는 또 그렇죠. 그러한 팁들을 낱낱이 알고 있는 손지수 차장과 함께 해볼 텐데요. 일단 어떤 기업이 또 주시하고 있는 흐름들, 기관이 주시하고 있는 흐름들을 잘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 게요. 최근 주식시장의 큰 화두죠. 2차 전지. 네. 이 때문에 어제 시장 우리 사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크게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실적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네, 사실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하면 뉴스를 보고 실적을 예상하고 이런 네.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내용을 다 똑같이 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약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시장에서 실적 이슈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이 자금의 흐름, 수급을 만들어주는 기관들의 심리나 그때 돈이 이동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금요일마다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어제 가장 핫 이슈가 되었었던 테슬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3개월간 강한 랠리를 보여줬던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은 그럼 여의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흔들려야 되냐, 더 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2차 전지 그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악재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결국에는 그게 금리가 인상된다는 큰 주제 안에서 테슬라가 머스크가 자동차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이게 발목을 맞아요. 잡았었는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고금리 시장, 똑같이 자동차 가격은 떨어져 있는 상황에 1월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주가들이 올라가게 됐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가격 인하로 사실상 주가가 주춤했지만 오히려 그걸로 수요 둔화를 잡았다라는 시장의 해석에 다시금 크게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모순인 게 이번 실적 발표에 그 우려했던 마진율이 주춤하면서 네. 국내 관련주 그리고 사실상 간밤에 테슬라 주가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업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테슬라가 사실 마진율을 20%를 유지한다. 보조금 받기 전에 그게 네. 목표였고 사실 연간 판매 대수를 이제 18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10% 초반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진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다른 이제 주변에서는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 머스크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를 강경책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운동화를 산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나이키라는 게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상징적이죠. 상징적인 그런 신발 운동화가 되는 거고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머스크의 방향성은 이 테슬라의 자동차 전기차가 이 전 세계의 심볼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을 낮추더라도 굉장히 판매 대수를 저가 차량들을 쫙 뚫어서 올린 후에 나중에는 고가 정책을 다시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게 분위기를 만들기는 살짝 이게 마진율이 계속 떨어져서 결국에는 10%대도 유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 4달간의 큰 랠리를 보여준 거를 살짝 조정을 줄 수 있는 핑곗거리를 만든 거다. 그래서 사실 IRA가 18일 날 있었고 이런 걸 보면 전기차의 시장은 끝이 나지 않았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에코 브라더리래 그 형제들만 봐도 네. 거의 몇 배씩 올랐고 지금 후발대로 4월에는 또 포스코 그쪽이 철강이 아닌 2차 전지 회사로 해서 굉장히 이제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코 틀리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기관들은 생각을 하지만 조금 쉬어갈 틈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불안함을 약간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해소한 같습니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기보다는 그동안의 랠리에 대한 피로감도 반영이 되었고 네.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이러한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 전기차에 대한
대한 상징성, 그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더 높여가기 위한 첫 발판이다라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테슬라를 주시하는 이유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차장님 혹시 에코프로 있어요? 이게 인사였다면서요? 네, 에코프로가 있었다면 제가 여기에 있지 않고 저희 아들과 지금 뭐 하와이 가서 어디 좀 누워서 이렇게 놀고 있지 몰디브 않을까. 한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국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당연히 이 랠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랠리를 올리기 쉬운 업종으로 쏠린 거예요. 그 섹터에서도. 실제로 에코프로 주가 추이를 보면 정말 네.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대장이 된 이유 자체도 사실 배터리 팩이나 뭐 셀이나 이런 다양한 쪽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 쪽으로 가서 이런 부분이 네.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지거나 이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밸류를 땡기는 것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그런 그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섹터가 가도 어떤 종목으로 돈이 쏠리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의 방향성도 중요하고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여력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테슬라 실적 발표로 이렇게 2차 전지 영향을 받았던 국내 기업들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시해볼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잠깐 독감 독감 걸리셨죠? 후유증이 약간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시장도 독감에 걸리면 어떡하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없을 생각을 것 하고 같나요? 있습니다. 오, 네, 큰 다행이네요. 시장의 방향성은 결국 악재는 나올 대로 다 나왔다. 지금은 뭐 결국에는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와 있는 자산이 어느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돈의 흐름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를 보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밑에는 계속 돈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 있는 섹터에서 다른 내려가 있는 섹터로 돈이 움직이면 이게 출렁출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되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4월 초중순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례 없는 영업 이익이 뭐 1조보다 떨어진 처음 그런 그랬죠. 케이스를 맞이했는데 오히려 실적을 발표한 그날 그 주간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멋있는 반등의 모습을 보였어요. 흐름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결국에는 기관들의 수급은 파도와 같아서 그 돈의 흐름이 싸져 있는 곳으로 간 거다. 빈집털이를 좋아하거든요. 빈집을 자기네 수급으로 채우는 거를 좋아하는 게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서 네. 결국에는 그런 숫자로 명확히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또 반도체, IT 이런 쪽으로 저는 돈이 갈 거라고 갈 수밖에 없다고 기관과 함께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실적이 나와 있지만 그 일주일간의 살짝 반등 이후에 결국엔 다시 또 묻혔는데 맞아요. 굉장히 열받잖아요. 한 3년간 차트를 보면 거의 전주 막 8주 3개월짜리 쳐 맞았는데 지금 딱 일주일 마데카솔 과감하네요. 싹 발라줘 놓고 이제 반등 좀 나오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올랐어 팔아야 돼 그럼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한창 더 올라갈 부분이 남아있다. 개 찐 바닥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가려면 이런 기관들의 마음을 좀 알고 지금은 좀 무거운 것 같아도 결국 그쪽으로 돈이 간다. 이런 좀 마인드를 갖고 긴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큰 시장의 방향성, 2차 전지에 여전히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게 맞으나 수급은 꾸준히 느리지만 움직이고 네. 있다. 그래서 차장이 본 그 움직임은 반도체 쪽으로 큰 룸이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남아있다. 그 부분 수급의 방향성을 주시해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워낙 뭐 제2의 주도주, 바이오다, 네. 뭐 반도체다 워낙 많았잖아요. 차장님은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 그중에서도 파운드리 이쪽을 보는 걸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전체 또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맨 처음에 올려놨던 이 큰 시장의 방향이라는 게 그러면 돈이 전체적인 이 반도체 시장이 어디로 가나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뭐 이런 쪽이잖아요. 파운드의 맞아요. 대표적인 주자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요번에 감산을 결국에는 제살깎기처럼 마음을 먹은 이유는 메모리 그쪽보다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 업사이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쪽으로 방향을 서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큰 시장의 방향이 세계적으로도 시스템 반도체고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IT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쪽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도 결국 거기에 섹터에 또 관련된 업종, 거기에서의
파운드리 뭐 패키징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느리지만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수급의 방향성, 반도체 쪽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러한 반응이 사실 오늘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네. 다음 주에도 충분히 그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주 우리가 꼭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 5월 초에 사실은 FOMC가 있을 때 그죠. 빅 25피 이벤트죠.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의 확정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작년부터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하락을 시장을 이끌었다가도 결국에는 고금리 상태에 멈춰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를 악재로 생각을 하지 않고 1분기 동안에 그렇게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 금리 인상이 단행이 딱 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악재가 뭔가 나올 것이 없고 호재가 이어질 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마지막 꼭지점으로 해서 조정을 받기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큰 랠리의 작은 조정의 시작이 요번에 이 5월 초 금리 인상으로 인상. 했을 때 5월을 살짝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돈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은 결국은 이동은 하지만 한번 숨 쉴 틈을 두고 다들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게 내가 더 2분기에는 돈 많이 벌 수 있지? 다 이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돈을 못 벌고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겠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시장의 돈의 흐름은 가고 있지만 네. 우리가 그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을 이기려면 우리에게도 총알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하.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돈을 지금은 지킬 수 있는 좀 많이 벌 수 있는 준비 단계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반영된 모멘텀들을 이렇게 반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한 발 더 가기보다는 다소 뒷걸음질 치며 조금은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한 거라는 말씀일까요? 아, 네, 너무 정확히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마지막 주간에는 그 한 발 앞서가는 거를 뒤로 당겨서 한 발 머물면서 정리를 네. 해주고 포트를 좀 숨쉬게 해주는 내가 갖고 가는 좋은 종목이 좋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딴 거에 뭔가 달려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네.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그 방향성을 더 확인해보고 가자는 신중함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 특강으로 함께 해봤고요. 주식가회 1타 오늘은 손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